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부가의과 김준현 원장. 서정석 원장입니다. 치아 전체가 없으신 분들은 틀니와 임플란트 둘 중에 어떤 것을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를 빼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시면 내가 치아 관리를 잘못했는지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치아가 이제 거의 대부분 없거나 다 없는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틀니를 할지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틀니와 임플란트의 좀 장점과 단점 위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틀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틀니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썼던 방법이고 종류를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구조물 없이 전체 틀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보시면 아예 그냥 전부 틀니죠. 입안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얹히는 부분이 있고 금속 구조물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 금속이 비치죠. 금속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단단해진다는 장점이 있고, 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이것도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소 위치라고 이제 남은 치아에 걸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틀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틀니라고 하면 좀 심리적으로도 거부감이 있고, 일단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시거나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틀니가 빠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유지력이 낮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틀니는 더더군다나 잘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아무래도 틀니는 잇몸으로만 지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음식은 거의 못 드신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장점도 있죠, 근데 틀니가. 그렇죠. 이를 빼고서 한 달 정도 이내로는 틀니를 제작할 수가 있고 빨리 제작할 수가 있고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7년에 한 번씩은 또 나라에서 틀니 비용을 또 지원을 해 주시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좀 장점이 큽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보편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크게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임플란트는 이렇게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뼈에 심어지는 식립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뼈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뼈 안으로 들어가서 임플란트 식립체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기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대주라고 하는데 이거 기둥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나사 방식으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제 잇몸 위로 기둥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둥만 가지고는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본을 떠서 이 치아 모양의 상부 구조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장점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죠? 임플란트 장점으로는 치아를 한두 개 내지는 서너 개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빈자리에다가 한두 개씩 또는 서너 개씩 심어가지고 이렇게 치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미적인 회복도 가능합니다. 신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거나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대로 다 심는 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죠.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임플란트 틀니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장비나 3D CT 같은 걸로 뼈를 분석을 해서 좀 적절한 위치, 뼈가 좀 알맞은 위치나 힘을 받기 좋은 위치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개수대로 다 심는 게 아니고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또는 6개 개수를 좀 최소로 심어가지고 그 위에 틀니를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임플란트 틀니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틀니를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장점이 많은 치료 같아요. 고정식으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치아를 만드는 방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그런 장점들을 좀 모아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 이렇게 모형입니다.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가지고 요 위에 치아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결 장치를 제작을 한 다음에 틀니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환자분의 뼈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 장치가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똑딱이 단추라고 말하듯이 단추를 연결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임플란트 틀니가 틀니랑 임플란트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죠? 보통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을 때는 본인의 뼈 상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많이 심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고 싶어도 많이 못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심게 되면 비용의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면들을 좀 절충을 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게 되면 실제로 비용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치아를 이렇게 고정식으로 여러 개를 제작을 해놓으면 요 틈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치태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제작을 하셔서 치아를 닦을 때 그냥 간편하게, 혹은 본인이 직접 못 닦으실 경우에는 다른 분 도움으로도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틀니와 고정식 보철의 중간적인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빠지지는 않나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틀니를 하시는 경우에는 유지력이 거의 없습니다. 뭐 틀니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식사를 할 때도 이게 혹시나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식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또 너무 헐거워서 들썩거리다 보면 안쪽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씹었을 때 꽉 눌려서 잇몸이 아프신데요. 이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게 되면 이게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큰 음식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일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게 빠질까봐 걱정이 안 되니까 식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외출하셔서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모임을 하실 때도 자연스럽게 또 자신감 있게 또 생활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와 틀니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나누면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치과에 오셔서 정확하게 정면 진단과 분석을 하고 나한테 맞는 어떤 적절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